근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소송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거 무효 소송의 공익 소송을 담당하는 박문 대표님을 중앙선관위와 김노환이 고소를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6개월 동안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 25일, 18일, 25일, 28일, 9월 5일에 이르도록 재판이 정말 정신없이 이루어졌고요. 10월 2일 6개월 구속 만료 전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사법부에서 강행을 했습니다. 특정 변호사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마구 강행이 되었고 상황은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해서 모든 증거를 다 증명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안 사건이나 국가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제대로 판결을 받지 못할 뿐더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9월 26일 재판을 1심 판결을 받기 전에 저희가 이것을 사법부에 제대로 판결을 하라고 하는 기자회견과 뒤에 계시는 세월호 유가족분들 정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을 해야 진상규명을 할 수 있고 그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다른 재발방지 이렇게 참사가 일어나는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부정선거를 묻는 바람에 이렇게 세월호 참사까지 일어나고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감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제대로 처벌을 받아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 거짓 허위 수사를 하고 해서 이렇게 피해자 가족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가정하고 인생을 다 망쳐가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헤매고 다닌 지가 9년하고도 4개월째입니다. 그 사법부가 살아있어야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는데 그 억울한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 억울함을 해결해주지 않고 엉터리 재판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를 느낍니다. 사법부가 살아있어야 저희 국민들이 살기가 편하고 이런데 어디도 믿을 데가 없어요. 그 피해자 가족이 경찰이 수사 잘못했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또 회사 직원의 위증을 밝혀냈고 사자 명예훼손을 밝혀냈고 살인자의 위증까지도 다 밝혀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서 저는 끝까지 제대로 된 처벌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이 회사는 대한송유관 공사고요. 이 회사에서 경찰한테 사주를 해서 이 사건을 직장 내 성희롱 살인사건을 치정사건으로 엉터리 수사를 해서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표, 박근혜 표가 들어가서 이게 전산을 이용한 프로그램 이용한 그리고 전대기 표기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선관위는 기계라고 우기면서 판결을 사법부가 했습니다. 사법부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뽑는 것이니까 자기를 심판하는 그렇게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소송도 열리지 않고 있는데 기계라고 우기면서 쓰면서 호표나 이렇게 무효표나 아니면 표가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을 사람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고치려는 생각보다는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요. 저희가 재판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직원이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공표보다 개표 상황, 일분당 데이터 방송 개표 방송이 공표 시간보다 어떻게 2시간 반이 먼저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중앙선관위 직원이 나와서 증언을 한 얘기는 사람의 실수다. 그냥 잘못해서 투표를 잘못해서 그것만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오셨던 김우영 목사님께서 데이터를 1년 동안 개표 상황표와 1분당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맞지 않는 다수의 지역과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함을 넘어서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판사님과 검사가 저희 부분 대표님을 기소를 했던 검사를 했던 검사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못은 드러나고요. 믿으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실들을 저희는 끝까지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법부가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해결을 해서 6개월 만에 정당한 대통령을 만들어줘야 되는 선거 무효소송도 지금 1년 6개월이 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임기가 다 끝나도록 수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불법 불이하고 정말 잘못한 이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법대로 지켜지는 것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이렇게 묻혀지지 않는 가운데서 정말 알 수 없는 저기 뒤에 계시는 단식하시고 있으시지만 300명이 넘는 아이들과 일반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침묵하고 있죠. 수사권, 기소권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불법 불이를 처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더 이상 민생 경제 때문에 시끄럽다. 이런 걸로 말을 막는다고 해서 유가족 분들이나 억울함을 당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입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자식들이 죽었다는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는 5천만 국민의 나라고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행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정선거와 관권 부행선거로 인해서 불법이 저질러졌고 그 불법으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그 무리들이 의회를 장악해서 이미 대한민국의 의회 기능도 죽어버렸고 사법부가 양심을 지키지 않는 재판부를 동원해서 법치주의를 죽여버리는 상황에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박근혜 범죄 재판부를 그들이 이제 가야 할 순간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11시에 기자회견 하는데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있잖아요. 네, 내일 오전 9시에 대도서관에서 있습니다. 네, 잠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늘 이야기해왔던 것들인데, 지난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대선 개표 결과가 너무 이상하다. 다들 그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선관위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자료들을 받았잖아요. 네. 개표 할지, 투표록이랄지, 1분 단위 데이터랄지, 이런 선관위로부터 이제 받은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표가 정말 개판이 아닌가 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
이것을 방치해둔 채 뭡니까, 이 공정한 선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 또는 야권의 어떤 그 정권 교체를 또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망한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제도적인 개선이 이렇게 개선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제 2년여 싸워왔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싸워왔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시 이런 일들이 재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제화를 기대하면서 토론회를 기획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내일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선거에서 문제점이 가장 큰 게 2년이 다 되도록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람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선관위가 이제 3.15 부정선거 거치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엄정 중립 공명정대를 자기네들 그 조직에 본령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의 그 디도스 사건부터 시작해서 2012년 대선 계속해서 선관위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확인하게 됐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선관위가 개표 관리나 전반에 대해서 많은 그 허점들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법을 제대로 안 지킨다는 거예요. 네. 공직선거법이랄지 이런 법들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그 투개표 사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대로 현장에서의 개표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작년 초에 대선 이후에 수작업 개표, 이 수개표 청원 운동이 3만 명이나 거세게 이뤘어요. 네. 많은 시민들이 그 수개표 청원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표사업에 보면 수개표를 안 하고 또 현장에 직접 대표 제가 사무원으로 그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심지어 선관위 사무국장이 방송을 한다니까요. 이 한장 투표지를 보지 말라고. 그러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뭉치로 이렇게 봐라. 그러니까 발언을 그 방송을 신호로 해가지고 다들 그냥 휴대리 대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보는 거죠. 투표지를. 결국은 그러니까. 전산으로 하는 기계라고 하는 그 투표 분리기가 결정을 해버리는 결과를 나오게 된 거죠. 이제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는 자기네들이 이 선관위가 원래는 전자개표기라고 했다가 이제 이름도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는데 이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 사용 자체가 불법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많은 오랫동안 그 논란이 되어 왔고 그랬는데 이제 선관위가 지금까지 주장을 했고 또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까지 내린 거는 뭐냐면 이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이다. 예. 이거거든요. 근데 단순 기계 장치다. 그런데 수작업 개표가 생략됨으로써 또는 대단 부실하게 진행됨으로써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 이 개표 상황표를 또 인쇄를 하고 개표 결과를 담은 개표 상황표가 나오잖아요. 인쇄되어서. 네. 그 결과 그대로가 거의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수단이 아니라 준수단인 거죠, 이게. 예. 사람이 그 투표지를 검열을 하고 이상 유무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생략됨으로써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전자개표기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내일 아침 9시로 알고 있는데 국회 어디에서 하죠? 국회 도서관 지하 105호에서 합니다. 네. 강당인데 그 지하의 105호 강당에서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국회에서 토론회가 처음 열리는 그런 의미성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참여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 토론회 잘해서 우리가 바꾸는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에서 이거 말할 건데 지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임기 2년이 다 되고 18대 대선 선거를 소통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는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는 대통령의 당선이 의문점을 넘은 부정선거임에도 판단하지 않으므로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를 넘어서 외국에서까지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 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부정선거를 묻기 위한 사법재판을 공안으로까지 몰았다. 부정선거 이야기가 커지면 이슈가 터지면서 이념재판, 공안재판으로 묻었다. 부정선거 이야기는 보수, 진보, 야를 떠난 국민주권의 문제로 국민의 당연한 외침이다. 이것을 소송으로 제기했음에도 아직 판단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소송 제기하는 부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고소하여 경찰에서는 무혐의를 했으나 이성식 검사는 지난 4월 3일 공소장에 부정선거 백서에는 구절을 인용하여 체질 전복하려는 집단은처럼 만들고 한명실 김기현 부대표를 구속하였다. 경찰에서는 중앙선관위 직원 15명이 고소자인데 반해 이성식 검사 공소장에는 중앙선관위 정산센터 직원 박혁진 서기관과 김무관이 고소자라 했다. 아마 중앙선관위 10명을 다 고소자로 하기엔 부담이 되었던 게 작용한 것이리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사건을 하나의 고소로 묶었다. 한마디로 무리한 공소를 한 것이다. 고소자인 박혁진 서기관은 소송인단이 작년 7월 30일에 전산센터를 찾아가서 12월 18일 선관위원회에 올라간 득표율이 대선 투표율과 똑같고 공표 전에 어떻게 기표방송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 제기에 부정선거 아니라는 말만 하였고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사적으로 따로 나눈 대화로 부정선거 백서의 한 구절 답변을 못한 것이 결국은 부정선거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분을 들어 이성식 검사는 부정선거라 했다라는 자의적 해석으로 공소를 한 것이다. 고소자인 김능환은 선관위 서버 교체 부분을 고소하였다. 선거소송인단은 전산을 사용함으로써 조작 가능하니 공직선거법 95조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고 보궐선거 등 즉 여러 종류의 보궐선거의 사용이고 정당 합의를 해야 하며 전산 전문가의 검증과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데 규칙 제정도 안 했고 전산 전문가 검증도 없으며 소프트웨어 운영 프로그램의 소스는 항상 비공개로 개표 조작 가능한 이야기를 하였다. 데이터가 시간이 맞지 않음을 이야기하였고 부정선거 백서에서 총책임자인 김능환 선거관리위원장이 거론한 것이 전산적 조치 이야기를 명예훼손이라 했다. 국민은 당연히 공직자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명예훼손이라 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김능환은 고소장을 서류로 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본인의 의사에 관한 공소장으로 이성식 검사는 큰 절차를 위반하였고 검사가 불법했다. 이러한 공소 취소 사유에도 판사는
항소 취소하지 않고 재판을 간행하였다. 출판으로 의한 명예훼손에서 불주우려 증거인멸도 없는 공익세속자 구속은 과한 처사다. 또 언론에서조차 벌금으로 조차도 할 수 있는데 말이다. 그리고 유성식 검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을 엮은 공소를 시간 절약, 경제적이라 하며 김영관 판사도 재판에서 공소 분리를 기각하였다. 또 국민참여재판도 불속 청구도 기각하여 항고하고 대법원까지 갔음에도 기각되었다. 잠시 멈추었던 재판이 대법원 기각에 맞추어 8월 11일, 18일, 25일, 28일, 9월 5일까지 정신없이 진행이 되었다. 국선 변호사가 잘 모르는 상황이니 수석으로 재판을 미루어달라. 구속 만료되어도 성실히 재판에 임할 수 있으니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외면하고 판사는 10월 2일 구속 만료 전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하였고 한영수, 김필원 두 분 대표는 재판의 강행에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임하여 박학진 서기관은 말을 오해하고 고소한 부분이 크다 하셨고 중앙선관위 직원들 증언 내용에는 모른다 한 부분도 공직선거법과 본문으로 입증하였고 우리 쪽 증인 김우원 목사님의 1년간 개표 상황표와 1분간 데이터 분석으로 맞지 않는 시간과 분포를 미리 맞추어 거기에 맞춘 51.648% 개표조차 12월 18일 선관위 홈피에 득표율이 올라가고 공표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간 것을 이야기하였다. 사후에 공표 전 개표 방송이 드러나니 공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고쳐야 했고 그래서 도장도 다르고 순서도 부죽박죽인 도장 대란이 일어나고 공표 시간을 조작하다 보니 투표지 분류 전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 방송이 나온 것을 지역별로 데이터로 이야기하니 유성식 검사와 김영관 판사가 많이 놀라워했다. 김무관 고소 내용 전산 서버 교체 부분도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행정 부분 교체라 해도 업무적 연계를 무시하고 소송이 걸려 있는 가운데 진정을 교체할 수 없다고 증명하였다. 16일 판결 남아있다. 사법의 큰 이유 중 하나가 판사의 전적 판결이다. 하지만 지금도 정치적 공안 사건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이없는 판결이 난다. 김영판 무죄, 원세훈 국정원장 판결고 정치개입은 무죄, 공직선거법 위법은 무죄다. 이석기 의원 등 재판도 내란 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로 네티즌들의 패러디가 넘쳤다. 선거소송인단 두 분 대표 재판 결과도 이럴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사법부에 말한다. 사건 분립으로 사법도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 불법 부정세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김영관 판사가 소신을 지키고 합법적인 정당한 판결을 하길 바란다. 사법부가 얼마나 엉망이면 사법 피해자들도 많고 그리고 양심수들도 넘쳐난다. 얼마나 이런 코미디 판결로 패러디를 만들며 떠들썩하게 할 것인가. 새생인단 두 분 대표와 사무처장도 구속자 후원회와 문자협의 양심수이다. 그들이 끌려간 후 부정선거를 묻었다고 자신만만하는 이들에게 구한다. 여론조작 실발단, NLL을 이용한 선거 이용, 개선과 개입, 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법이고 선거무효 소송에 다 들어간 내용이다. 그리고 전산 사용을 없애고 외국에서도 다 하는 투표소 교표로 바꾸지 않는다면 선거무효 소송을 묻는다면 결국 너희들이 불법 부정 세력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법을 안 지켰으면 국민들은 처벌받는다. 안 되면 법 판례를 2개를 만들어서라도 처벌한다. 불법 불의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김영관 판사가 전자개표기 사용한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부정선거 아니다라는 발언을 재판에서 했다. 위에 있는 기득
다시는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1년간 노력한 부정 불법투표를 결국은 큰 사건을 이용했다. 세월호 참사. 정부가 골든타임 순간에 대처를 우왕좌왕하며 똥덩어리 같은 아이들과 국민들을 죽게 하고 선장과 유병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가. 청와대 수장이 7시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야기하고 원성이 자자하니 한참 후에 청와대에 있었다고 말한다고 모든 게 덮어진다고 보는가. 믿음을 잃은 국가 책임자가 반성도 없이 자기가 한 말의 약속도 어기고 있는데 정윤회의 불륜설도 청와대에 없었다가 핵심이 아님에도 정윤회는 자기가 청와대에 없었다고 말하고 계속 득표되는 게 이 나라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국가 원수인 박근혜가 무엇을 했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선거 때만 잘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직무유기를 했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이 죽음에 대해서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이 없다면 세월호 특별법을 하나마나한 것이라고 몸바쳐 간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난 몇 차례 특별법 결과도 수사권, 기소권이 없어서 진상규명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똑바로 밝히려고 거리에서 단식하는 부분들에게 이제 그만해라라고 한다면 그게 해결책인가?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민생을, 경제를 이야기하는가? 당신들부터 잘한다면 국민이 따를 것이고 위상은 올라갈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1. 사법부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어느 세력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다. 법대로 규정되어져 있는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속행하고 수생인단 두분 대표와 사무처장을 공정한 재판으로 판결하게 할 것이며 이상식 검사처럼 기소권을 남발하는 이들은 적절히 처벌하라. 2. 사법부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선거 데이터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공정선거를 해야 할 중앙선관위에서 전산 사용하여 개표 조작함을 공문서인 개표성원표와 1분만 데이터를 증명하였다. 그것을 증거 자료로 수신이 제기하였기에 똑바로 선거소송을 판결하라. 그리고 수색인단 두분 대표와 사무처장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도 똑바로 판결하라. 3. 국회는 수사권, 기소권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규명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말뿐인 것이다. 조속히 특별법 제정하라. 2014년 9월 17일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인단 목기자 모임. 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좀 있는 것도 길었고 좀 힘들었지만 제대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사법부가 제대로 바로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잘못한 이들이, 불법 부정한 이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은 주권 보장이며 합법적인 국민저항권입니다. 경찰에서는 무혐의 송치하였는데 검찰은 기소하였습니다. 김필환 한영씨는 국민소송을 진행 중이기에 도저할 우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소로 구속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불법풀이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입맞고 세상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